분명히 깨끗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도 이상하게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바닥에 물건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어지러운 것도 아닌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왠지 몸이 먼저 일어나고 싶어지는 공간입니다. 말을 하고 있어도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남아있고 자세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집도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긴장이 풀리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같은 집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유를 인테리어에서 찾습니다. 가구 배치가 좋다거나 조명이 따뜻하다거나 색감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차이를 공간 자체보다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상태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일수록 자신의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을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에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한 실험에서는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종일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 더비 섹스비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심리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생활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조금씩 쌓여 드러나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단순히 깔끔하다, 어지럽다 라는 말로만 본다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의 상태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심리적 신호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물건이 계속 쌓이는데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면 정리를 못하는 습관처럼 보입니다. 게으르다거나 정리정돈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몇 년째 입지 않는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책장에는 읽지 않은 책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이 옷 언젠가는 입겠지? 이 책 언젠가는 읽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걸 버리는 순간에는 그 물건을 샀던 이유와 그걸 사용할 거라고 믿었던 그때의 생각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 연구에서는 정리를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물건을 버릴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더 오래 미루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경향을 결정 미루기 성향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성향이 강할수록 물건이 쉽게 쌓이고 정리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물건이 많아서 어수선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선택들이 공간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한번 마음먹고 집을 정리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방을 치우고 물건 위치도 다시 정리합니다. 그날은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는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죠.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책상 위에 작은 물건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의자에는 옷이 걸리고 바닥에도 물건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도 유지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지칩니다. 이 상태에서는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도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나 사용한 컵을 곧바로 씻는 것,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정리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루게 되고 그 미움이 쌓이면서 공간 전체가 다시 흐트러집니다. 이건 게으름이라기보다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도 있습니다.
바닥에는 물건이 거의 없고, 책상 위에는 꼭 필요한 것만 놓여 있고, 물건 위치도 항상 같은 자리를 유지합니다. 처음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상하게 긴장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딘가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면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통제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간만큼은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집 상태는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지금 당신의 방이나 집이 떠오르셨나요?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건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이 어지러우면 정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리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내는 공간에는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우리가 애써 숨기고 있는 피로감이나 불안도 조용히 그대로 드러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점검해보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딱 한 곳만 정리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 한 군데만 조금만 정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공간보다 먼저 자기 상태를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일상 속 행동과 심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비슷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보시다가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